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젊었을 때의 사랑이 미래를 향한 뜨거운 약속이었다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사랑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 말이죠. 이야,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정말 많은 걸 생각해 만들지 않나요? 모든 걸 약속했던 그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그냥 묵묵히 서로의 곁에서 오늘 하루를 함께 버텨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 속에서 익어가는 사랑의 진짜 모습일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분들이세요. 결혼 34년 차 박성호 씨와 윤미경 씨. 34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잖아요. 아마 이분들의 고민,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 크게 싸우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함께 있나? 하는 느낌도 안 든다는 거죠. 마치 아주 조용하고 잔잔한 강물 같은데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배우자랑 마지막으로 좀 길게, 진득하게 얘기한 게 언제였어요? 이 질문 앞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잠시 멈칫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 부부의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계를 비춰보는 거울 같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오해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많은 부부들이 두려워하는 그 침묵, 대화가 사라진다는 건 정말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 대화가 너무 줄었어. 이제 마음이 떠났나? 하고요. 관계에 대한 불안감은 보통 이런 생각에서부터 스물스물 피어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문가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괜히 이 말을 꺼냈다가 불편해지면 어쩌지? 하는 조심스러움에 가깝다는 거죠.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더 말을 아끼게 되는 그런 상태. 정말 의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바로 사랑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제 사랑이 다 식었어 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사실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 그쵸.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보고만 있어도 좋았던 그 뜨거움이 식으면 아, 사랑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마 관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위기감일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형태가 바뀐 거죠. 미래에 대한 설렘과 약속으로 가득 찼던 사랑이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생활과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훨씬 더 묵직하고 단단한 형태로 변한 겁니다. 전문가의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요. 이건 지극히 정상이다. 아, 다행이다 싶다가도 하지만 방치하면 멀어진다. 이 말이 마음에 콕 박히죠.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바로 변화의 속도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부부니까 늘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변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의뢰에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우린 부부니까 같이 늙어가니까 생각도 비슷하게 하고 변화도 똑같이 겪어야지.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속도로 변해가는데 말이죠. 진실은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건 똑같은 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라면서 때로는 기대고 때로는 햇빛을 가려주면서 함께 숲을 이뤄가는 거죠. 이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함께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의미가 좀 달라져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너무 많은 말을 나눠서 이제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된 거죠. 설명이 아니라 그냥 같이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화인 셈이에요. 그냥 거실에서 같이 TV 보는 거, 말없이 동네 한 바퀴 걷는 거, 그냥 같은 공간에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둘만의 언어가 되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조용한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딱 한 번,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하루 일과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점. 이건 나 아직 당신에게 관심 있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종의 인사 같은 거예요.
아마 좀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려니까요. 근데요,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쑥스러움이야말로 아직 우리 마음에 서로가 있구나 하는 증거라고요. 와,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쑥스럽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쓰인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볼게요. 이건 완벽한 짝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함께 늙어가는 걸 뭐랄까 모든 게 완벽하게 맞는 짝꿍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그런 관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때론 이해가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 곁에 머물겠다. 이 선택을 매일매일 하는 것. 이게 바로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흔히들 사랑하면 같은 곳을 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랑의 본질은 어쩌면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거죠. 어떨 땐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을지라도 결국 돌아보면 늘 같은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등을 돌리고 잠들어도 아침이면 같은 공간에서 눈을 뜨는 것. 이 머무름 자체가 사랑의 가장 큰 증거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거창한 사랑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도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히 위대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